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1권. 왕건은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견훤은 왜 후백제를 세웠을까? 지은이 그렇게 남의 집 노비가 되기 약 20여 년 전인 867년. 상주 가은현의 농부 아자개의 초가집에서 한 아기가 우렁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견훤입니다. 어느 여름날, 견훤의 어머니는 잠이 든 견훤을 나무 밑에 뉘어놓고 남편을 도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견훤은 놀라 울기는커녕 방실방실 웃으며 호랑이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자개의 아내는 울부짖으며 아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훤이 호랑이의 젖을 맛있게 빨아먹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가 젖을 다 먹을 때까지 얌전히 있다가 슬그머니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보, 방금 우리가 본 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틀림없어. 견훤은 자라서 신라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된 견훤은 지방 곳곳을 다니게 되었죠. 견훤이 신라의 수도 서라벌을 찾았을 때 견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화려한 모습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크고 웅장한 집에서 나오는 귀족들은 색색의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에는 금과 은으로 장식한 안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귀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바치느라 조밥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다니. 내가 썩어빠진 신라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어. 견훤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고 하자 많은 백성들이 견훤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견훤은 900년에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고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그때 견훤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궁예는 왜 후고구려를 세웠을까? 견훤이 세상에 태어나기 몇 년 전 서라벌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지붕 위에 하얀 빛이 무지개처럼 드리워졌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이가 나 있었다는 그 아이는 제47대 헌안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신하가 왕의 처소에 찾아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무엇이오? 어서 말을 해보.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왕실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일관이 오늘 저를 찾아와 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사온데, 어허, 그만 뜸들이고 어서 이야기해 보시오. 그자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에 태어나신 궁예 왕자님께서 불길한 운명을 가지셨다고 하옵니다. 예로부터 음력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그 어버이를 해친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저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오? 듣기 싫으니 썩 물러가시오.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신하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왕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신하를 불러 은밀히 명령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궁예를 없애도록 하여라.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높은 절벽 위에서 궁예를 아래로 던졌습니다. 다행히 유모가 밑에서 간신히 궁예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하여 유모의 손가락이 궁예의 눈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궁예는 한쪽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궁예는 유모의 손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던 해 유모에게서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였다고? 세상에, 부모가 어찌 자식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은 궁예는 세달사로 가서 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예가 법당을 걷고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궁예의 머리 위를 맴돌더니 무엇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궁예가 주워서 살펴보니 작은 상아 조각에 임금 왕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왕이라. 하늘에서 왕자가 떨어졌다. 그것도 나에게. 그렇다면 이것은 혹시 내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계시가 아닐까? 절에 틀어박혀 있는 궁예도 나라 안의 소식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 곳곳에서는 반란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백성들의 살림은 돌보지 않고 왕위 다툼과 사치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신라는 너무 엉망이야. 내가 정말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을까? 그렇다면 내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 궁예는 절에서 나와 북원의 실력자 양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궁예는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힘겹게 훈련을 하는 것은 이 땅의 못된 무리를 몰아내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와! 날이 갈수록 궁예를 따르는 군사들이 늘어났습니다. 895년 송악의 성안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궁예의 군대가 한껏 기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오. 궁예가 이곳까지 들이닥칠라 해도 머지않은 것 같소. 성주님, 궁예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차라리 항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송악 사람들은 궁예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궁예에게 미리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물건들과 돈을 챙겨서 궁예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성주님의 아드님이신 왕건이 어떻겠습니까? 나이는 19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예도 뛰어나고 총명하니 잘 처리할 것입니다. 궁예의 진영으로 간 왕건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송악 성주 왕룡의 아들 왕건입니다. 장군이 우리 송악을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로 장군을 후원해드리겠습니다. 궁예는 왕건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송악 성주는 해상 무역을 통해 많은 재물을 모은 자다. 저들이 나의 편이 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좋네. 나와 함께 새 나라를 세워보세. 이렇게 왕건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궁예는 그로부터 6년 후인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이때 궁예의 나이는 40살이 넘었거나 조금 안 되었고 왕건은 25살이었습니다. 왕건은 어떻게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을까? 어느 날 궁예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신라는 이미 기울 대로 기울었으니 이제 나 궁예가 천하를 다스리려 하오. 그러기 위해서는 후백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오. 후백제를 칠 좋은 방법이 없겠소.
한 대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후백제의 군대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사옵니다. 제 생각에는 물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허를 찌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런데 바다를 통해 공격을 하려면 바다를 잘 아는 장군이 필요할 터인데. 그러자 왕건이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고향 송악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바다를 좀 아옵니다. 왕건은 1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후백제를 향하여 출격하였습니다. 항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금성군에 도착하여 총 공격을 하였습니다. 공격! 후백제의 조정에서는 때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폐하, 후 고구려의 왕건이라는 자가 금성군에 나타나사옵니다. 폐하, 왕건이 금성군을 공격하여 성이 함락되어 싸웁니다. 폐하, 왕건의 군사가 금성군 주변의 성 10여 개까지 점령했다고 합니다. 잇따라 들려오는 소식에 견훤은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될 동안 우리 후백제의 군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게 워낙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해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하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왕건을 향한 궁예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그런데 궁예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궁예는 귀족들과 불교 세력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미륵불이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머리에 금빛 고가를 쓰고 몸에는 방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관심법, 즉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부인을 의심하고 두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궁예는 미륵이 아니라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서서히 궁예가 아니라 왕건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왕건이 많은 공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백성들을 보살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신순겸을 비롯하여 복지겸, 홍유, 배영경 등의 후 고구려 장군들이 왕건의 집에 모였습니다. 신순겸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죽은 사람이 벌써 몇입니까? 이대로 두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왕건은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궁예는 자신을 아련하러 온 왕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네 놈이 나를 내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 왕건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궁예는 왕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놈의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다. 왕건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일을 생각하니 왕건은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왕건은 마음을 가다듬고 모여있는 장군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오? 장군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대답하였습니다. 장군을 새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918년) 마침내 왕건은 궁예를 내쫓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새 나라의 이름은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는 뜻에서 고려로 할 것이다. 나는 이 나라 고려를
북방을 호령하는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